벌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쉽게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 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잘 계셨죠? 저번 시간에는 자연미와 조형미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알아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소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묘 그러면 좀 생소한 말 같기도 하지만 실제 여러분들은 소묘를 많이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려움 없이 잘 해내리라 믿습니다. 실제는 수업 시간에 여러분이 직접 작업을 해야 되는데 사정이 예치 않다 보니 우선 여러분들은 이론적으로 이런 것이구나 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과제, 맨 마지막에도 과제가 있습니다. 꼭 잘 들으시고 과제를 꼭 성실하게 이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과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소묘. 그러면 이 말을 간단하게 풀어 말하면 한 가지 색으로 그리기를 말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색으로 그리기인데 그 한 가지 색을 그리는 것이 무엇이냐? 자, 이게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소묘라고 하는 것은 대상의 형태, 명암, 양감, 질감 등을 한 가지 색으로 표현한 단색화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소묘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의 학습 목표는 명암, 양감, 질감 등을 알고 표현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명암은 밝고 어둡기지요. 어떤 대상이 있으면 빛을 받게 됩니다. 그 빛을 받는 방향에 따라서 밝고 어둡기와 그림자가 생겨납니다. 이것을 명암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입체라는 얘기죠. 덩어리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덩어리가 크고 작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양감이라 그래요. 양감. 다음에 대상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질감들이 있죠. 매끄럽다, 부드럽다, 까칠까칠하다 이런 질감들이 있습니다. 즉 손으로 만져보거나 또는 마음으로 느껴지는 그런 질감들이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질감을 질감과 재질감, 텍스처와 마티에르 이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여기서 그냥 통틀어서 질감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즉 대상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질감, 이것을 잘 관찰하고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학습 목표는 명암, 양감, 질감 등을 알고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묘의 특성과 종류를 안다. 소묘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을 좀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대상의 형태, 명암, 양감, 질감 등을 한 가지 색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즉 한 가지 색으로 표현한 특징. 그렇다면 재료적인 특징, 표현 영역에 대한 특징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또 실제 작업을 통해서 알아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 어떻게 소묘는 구분되는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미에 이 소묘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인물화를 표현하기 위한 전초 작업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그냥 뛰어넘어서 인물화를 어떻게 적용해서 표현할 것인가 이것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물화의 종류를 안다라기보다 소묘를 인물화를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물화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인물화 단원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묘 뜻과 종류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소묘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색으로 대상의 형태, 명암, 양감, 질감 등을 표현한 단색화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소묘는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냐? 그러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용하는 재료에 따른 분류가 있을 수 있고 또 재료 말고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묘는 재료에 따른 분류와 표현 방법에 따른 분류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재료에 의한 분류는 어떤 재료로 그림을 그렸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아까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한 가지 색으로 표현한 모든 그림의 종류에는 소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우리 한국화 중에 수묵화 있죠. 수묵화도 머그 농단만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한 가지 색입니다. 이것도 역시 소묘에 해당이 됩니다. 특히 재료에 의한 분류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목탄화가 있습니다. 목탄화 그러면 목탄이죠. 나무를 태워서 만든 숯인데 우리가 소묘 재료로 잘 쓰려면 색이 곱고 잘 칠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목탄은 버드나무 가지를 태워서 만든 숯입니다. 이 목탄은 일반 켄터지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엠보싱이 처리되어 있는 목탄지에만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숯이기 때문에 묻혀 나옵니다. 이 묻혀 나온 것을 방지하고자 작품을 완성한 후에는 반드시 픽사티브라는 정착액을 뿌려서 보관해야 됩니다. 다음에 꽁태화입니다. 꽁태는 연필이 6비까지 나오는데요. 그 진하기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연필보다 훨씬 진하게 만든 게 꽁태예요. 이 꽁태는 화학적으로 만든 연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꽁태의 단점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연필을 즐겨 사용하는 이유는 틀렸을 때 연필을 지우고 다시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꽁태는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수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꽁태는 전문가가 아니고는 쓰기가 어려운 소묘의 재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가장 많이 썼던 크레파스입니다. 크레파스도 이색 저색 마구마구 섞어 쓰면 소묘가 아닙니다. 자, 크레파스 중에 있는 색 중에서 한 가지 색으로만 가지고 작품을 완성하면 소묘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파스텔입니다. 파스텔은 여러분 분필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분필 같은 재료에다가 알료를 넣어서 굳힌 것이 파스텔입니다. 파스텔도 역시 목탄과 성질이 비슷하기 때문에 파스텔지가 아니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파스텔 써봤죠? 파스텔은 봄 마지막처럼 뿌연 느낌, 뽀사시한 느낌이 최고죠. 그래서 파스텔 톤이라는 말까지 생각날 정도로 파스텔은 널리 애용되고 있고 그 느낌이 따뜻하고 포근하고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다음에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고 있는 색연필, 펜, 연필 등등 수많은 재료 중에서 한 가지 색으로만 쓰면 소묘일 뿐만 아니라 소묘의 재료에 의한 분류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점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표현 방법에 의한 분류가 있습니다. 즉 어떻게 표현했냐? 좀 전에는 재료에 따른 분류였지만 지금은 어떻게 표현했냐를 분류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그림 그릴 때 제일 먼저 스케치 하잖아요. 스케치할 때 여러 색 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스케치할 때 딱 연필 한 가지 색으로만 씁니다. 자, 이것도 역시 소묘가 되겠죠. 자, 스케치라고 하는 것은 색을 칠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이 구역만큼 색을 칠하겠다라는 것을 밑그림이라고 말하죠. 밑그림. 이 스케치도 소묘 표현 방법에 의한 한 가지 분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크로키입니다. 크로키. 이 크로키는 움직이는 대상을 표현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동적 요소를 표현하는데요. 움직이기 때문에 순간적인 상황을 포착하지 않으면 그 상황을 놓칩니다. 그래서 크로키는 엄청 빠르게 그립니다. 이 말을 한자로 말하면 속사화 그래요. 빠르게 그린 그림이다. 그래서 크로키는 특징만 잡아서 빠르게 그리는데요. 명암을 넣지 않습니다. 선으로만 그린다. 자, 그러면 이 크로키는 세 가지 조건이 있죠. 자, 움직이는 대상을 그린다. 두 번째, 빨리 그린다. 세 번째, 명암을 넣지 않고 선만 그린다. 이것이 바로 크로키가 되겠습니다. 대생 그러면 소묘 전체를 영어로 대생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대생은 석고대생과 인체대생을 좀
좁혀서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태생은 좀 더 정밀한 그리고 훈련이 필요한 학생들이 많이 하지요. 물론 전문가들도 많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정밀묘사입니다. 정밀묘사는 좀 전에 말했던 크로키와 좀 다른 점이죠. 크로키는 빨리 그린다, 명암을 넣지 않는다, 손으로만 그린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정밀묘사는 그 반대로 오랫동안 관찰하고 천천히 세밀하게 관찰한 다음에 실제감 있고 사실감 있게 그리는 거, 이것을 정밀묘사를 한다. 그렇습니다. 자, 이와 같이 표현 방법에 대한 분류까지 우리는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소묘는 왜 할까요? 수많은 색들이 있는데 그 색을 다 써서 아름답게 쓰면 될 텐데 왜 한 가지 색으로만 그리라고 한정지어서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소묘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목적은 모든 조형활동의 기초 학습입니다. 여기서 모든 조형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미술활동을 말합니다. 또한 다른 작품의 제작을 하는데 밑그림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모든 조형활동의 기초학습이고 다른 그림의 밑그림만 된다? 그렇진 않습니다. 이 소묘 역시 독립된 작품으로 인정이 되고 수많은 화가들이 훌륭한 소묘 작품을 남겨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소묘를 하기 위해서는 빛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빛이 물체에 닿아서 그 물체에 닿는 빛의 세기에 따라서 굴곡지게 되고 그 굴곡진 부분을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빛의 방향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 둥그런 구에 빛이 닿았을 때의 상황을 명암에 나타나는 순차적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자, 왼쪽 상단에서 빛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빛이 가장 먼저 닿는 곳을 가장 밝은 부분, 그래서 하이라이트라고 그러죠. 점점 밑으로 내려갈수록 어두워지는데요. 그 중간 단계가 미드라고 하죠. 미드. 세 번째 단계가 섀도우. 그래서 여기가 가장 어둡습니다. 가장 어두워요. 그런데 섀도우 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 반사광이 있어요. 이 반사광은 옅은 미드톤보다 조금 더 어두운 그런 상태로 반사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반사광이 있어야 물체가 완벽한 입체로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반사광 아래에 바로 그림자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명암 또는 음영이라고 합니다. 자, 충분히 이해하셨죠? 이 빛의 방향에 따른 명암 단계를 충분히 알고 계셔야 소묘하실 때 빛의 방향에 따른 명암 단계를 표현할 수 있고 톤의 흐름을 잡아서 사물을 입체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아그리파를 그린다 가정하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그리파는 로마의 장군입니다. 장군인데 꽤 담은 입술이 강한 인상을 주고 힘있어 보이죠. 원래 이 아그리파는 환면입니다. 환면인데 여러분 기초 작업을 할 사람이 편하게 그것을 환면을 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놔뒀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징어 Z 같죠? 자, 그러면 환면을 각면으로 만들면 어떤 이점이 있냐 그러면 빛을 받는 면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즉 그 각면이 이루어져서 나중에 환면이 됩니다. 그래서 면을 정확하게 관찰하고 형태를 파악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각면으로 먼저 여러분은 살펴보고 그려봐야 됩니다. 자, 각면을 이렇게 보게 되면 머리 부분, 이마 부분, 코, 얼굴 부분, 이목구비, 목, 약간의 가슴 부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면과 측면이 있습니다. 이 각도에서 그리는 게 사물을 가장 입체감 있게 표현할 수 있는 좋은 위치입니다. 차근차근 보실까요? 자, 이것은 아그리파를 관찰한 다음에 연필로 각 비례를 재서 그 비례만큼 캔투지에다가 옮기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먼저 중심선과 비례를 잡고 아그리파 석고상에 면을
분할해서 그 위치에 따라 표시하면 1차적인 작업은 끝납니다. 이때 중심선과 비례 잡기 쪽을 꼴 잡기라고 그러죠. 이 꼴 잡기가 잘 되어야 아그리파를 잘 그릴 수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관찰을 잘 하는 겁니다. 길이를 재보고 비례를 재보고 위치와 서로의 연관 관계를 잘 따져보면 쉽게 옮길 수가 있어요. 자, 다음 볼까요? 자, 이번에는 비례를 다 재면 전체적인 윤곽을 잡습니다. 여러분들은 세부적인 묘사부터 하게 되는데요. 세부적인 묘사하게 되면 머리가 커지거나 눈이 커지거나 가슴이 좁거나 이렇게 자꾸 형태가 틀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체 형태의 윤곽, 큰 덩어리부터 점차 작은 덩어리로 작업을 해 가야 됩니다. 이것이 그림을 잘 그리는 방법이에요. 자, 이거 보세요. 큰 덩어리를 보셨죠? 자, 눈두덩 위쪽과 머리까지, 그 다음에 눈두덩 아래과 얼굴 턱까지, 그 다음에 목 부분, 그 다음에 가슴까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4등분해서 큰 덩어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각 어깨나 대상을 보게 되면요. 사선으로 나가 있는 거 있죠? 이것을 기울기라 그래요. 이 기울기까지 잘 표현해야 됩니다. 특히 기울기가 틀어지면 나중에 완성했을 때 그림이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비례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덩어리도 중요하지만 이 기울기까지 잘 잡아내야 됩니다. 이것은 관찰을 잘해야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점차 큰 덩어리를 중심으로 명암을 넣습니다. 이거 톤의 흐름이라 그래요. 빛이 왼쪽 상단쯤에서 오기 때문에 왼쪽 빛을 강하게 받는 쪽은 하얗게 두고 반대로 오른쪽은 어둡습니다. 그럼 눈두덩이는 더 어둡겠죠? 이와 같이 톤의 흐름을 잡아가면서 점차 어두운 데서부터 중간으로, 중간에서부터 밝은 쪽으로 이렇게 점차 작업을 옮겨가면서 형태를 잡아갑니다. 이때 전체 형태를 잡았을 때 약간의 꼴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명암을 넣으면서 전체 꼴을 정확하게 수정하고 잡아내는 일이 중요합니다. 다음에 꼴을 나눴습니다. 또 그 면을 세부적으로 나누어야 되겠죠. 그리고 같은 면일지라도 명암이 달라집니다. 그런 세부적인 명암까지, 세부 묘사까지 치밀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부 형태를 완벽하게 잡고 그 다음에 명암까지 완성하게 되면 끝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작업 모습이 됩니다. 자, 잘했죠? 예. 이 정도 여러분이 된다 하면 아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수준에서는 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래를 꿈꾸고 있는 친구라 하면 이것은 기초 작업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프로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양으로 배우기 때문에요. 이 정도만 되면 수작이 됩니다. 아마 우리 학교에서도 몇 사람을 제외하고 이 정도의 수준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 썩 드물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내 능력껏 그리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아그리파 그리기의 제작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실제 그리면서 체험을 해야 되는데 사정이 그러하니 여러분들 오늘 눈과 마음으로 그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셨던 아그리파 그리기 제작 과정 사진은 미술도약 아트 전문 사이트인 강윤정 선생님의 제작 과정을 작품으로 보였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실제 작업할 때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진이라는 것을 보고 합니다. 그래서 신문에 나온 사진 또는 가족 사진 뭐 이런 걸 보고 많이 그리지 않습니까? 또 학급에서도 제주인 친구들은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지요. 그래서 오늘은 중학교 3학년들이 즉 마음에 든 작품을 오려서 그 사진을 보고 소묘하는 그런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이죠. 주로 우리 아이들, 중학교 아이들이라 인기 연예인을 보고 많이 그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주 잘 그렸죠. 모자의 디테일이라든지 전체적인 형태, 그 다음에 그 각 대상들이 가지고 있는 볼륨감 뭐 이런 것들까지 잘 살렸습니다. 특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감까지도 아주 세밀하게 했었고, 특히 옷에부터는 뭐 그 로고까지 아주 확실하게 담아냈습니다. 이 정도 하려면 많은 시간 동안에 잘 관찰하고 아마 수십 번 고쳐서 이 정도의 작품이 나왔지 않는가 싶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요리사이죠, 요리사. 아마 광고 사진을 보고 그냥 그린 것 같은데요. 포즈라든지 디테일, 표정, 그 다음에 어떤 분위기들을 아주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끝에서부터 목도리, 이목구비, 그 다음에 각 팔에 보이는 옷주름까지 세세한 부분까지 잘 관찰해서 완벽하게 표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아주 수작입니다. 특히 얼굴에 대한 부드러운 얼굴 윤곽선까지 잡아내는 걸 보면 대단하지요.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누군지 잘 표현했습니다. 특히 측면을 바라보고 있는 눈동자의 모습이라든지 앞에 가르마 사이로 삐져나오는 그 앞머리라든지 전체적인 톤의 흐름, 그 다음에 강약을 잘 조절해서 그렸습니다. 아주 잘했죠? 다만 느낌 자체가 완벽하게 같은 듯 하면서도 약간 다른 듯 알게 모르게 묘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점이 다른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외국인이죠. 우리 한국 사람보다 외국인 그리기가 더 쉽습니다. 그 이유는 외국인은 골격이 크고 윤곽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전반적으로 얼굴에 나타나는 선들이 부드럽기 때문에 그리기가 어려워요. 그런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우리 안고 있는 강아지 3마리까지 잘 그렸어요. 표정까지 담아내서 앞을 응시하고 약간 주눅이 든 듯한 강아지의 표정까지 잘 잡아냈어요. 그리고 특히 우리 어린 아이의 옷에 있는 디테일까지 잘 표현했어요. 나름대로 그 디테일 표현하는데 애를 쓴 것 같아요. 자세히 보시면 그물망처럼 잘 표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강약이 조금 약하다, 이런 부분이 좀 보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 밖에 어떤 부분이 보이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 잘 그렸는데 여러분 바로 눈에 띄지요? 바로 눈에 띄었으니까 눈을 좀 아마 시간이 부족해서 작품을 미완성한 것 같아요. 눈동자만 진하게 잘 표현했더라면 좋은 그림인데 눈동자를 좀 진하게 하지 못해가지고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흐림이라든지 분위기, 얼굴의 기울기라든지 그 다음에 앞쪽에 있는 보다시한 털 모습까지 잘 잡아냈고, 그 아래쪽에 어려울 듯한데 명암까지 잘 끄집어내어서 표현이 되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눈동자만 좀 진하게 해줬다면 아주 좋은 작품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도 그 밖에 다른 것들 한번 찾아보세요. 비교를 잘하는 것도 그림을 잘 그리는 첫째 조건입니다. 자, 여러분 잘하는 사람이죠. 자, 오른쪽과 왼쪽 그 비교해 보면 분위기는 비슷해요. 그런데 첫 번째 눈에 띄는 게 이마 쪽 선이 다르죠. 왼쪽 실제 실물은 완만한 원을 그리면서 부드러운 느낌이 있는데요. 오른쪽 친구는 그 그리면서 세모지게 그려가지고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그러죠? 그래서 이 위쪽 부분만 좀 더 완만하게 표현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위쪽에 날카롭게 표현되었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눈동자를 조금 더 고민해서 그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 욕심인데요. 나머지 부분들은 세세하게 표현을 잘했고, 특히 바람에 흩날려서 볼에 붙은 머리 올까지 잘 붙잡아서 표현을 했어요. 아마 관찰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거의 그 머리카락 모습은 그림을 갖다 대고 따라 그린 것처럼 디테일하게 표현을 잘했습니다. 특히 손에 들고 있는 부드러운 깃털 모양도 잘 그렸죠. 자, 아주 멋진 남자가 서 있죠. 모자, 그 다음에 재킷 다 골든으로 이루어져 있죠.
거기다가 유사색의 황금색 넥타이까지, 그리고 또 클래식한 카메라까지 어깨에 메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전반적으로 그대로 분위기를 잘 묘사했어요. 옷이 가지고 있는 디테일까지 잘 표현됐고, 이렇게 복잡한 카메라까지 표현이 됐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웃고 있는 얼굴을 그리다 보니까 오른쪽 입꼬리가 올라가 있는데 실은 내려와야 되지요. 그런데 그걸 약간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 아래쪽으로 그렸더라면 완벽한 우수적이 될 뻔했어요. 입꼬리가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코에서부터 턱까지 약간 꼬리 틀어져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연상되어서 틀어지기 때문에 하나가 잘못되면 계속해서 도미노처럼 틀어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림을 그릴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그릴 때 서로 연관을 잘 따져서 그려야 됩니다. 하여튼 그것을 뺀다 하면 아주 잘 그렸죠.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까지 잘 포착했고, 젊은이의 어떤 그 힘을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림은 좀 더 강렬한 야성적인 느낌이 있는 사진을 그렸죠. 역시 그 야성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머리, 즉 헤어스타일을 아주 돋보이게 그렸어요. 그리고 얼굴에 있는 명암 표현도 야성적으로 수평선을 써서 부드럽게 넘어간 듯 하면서도 개성 있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입술의 모양이라든지 눈의 꼴, 그다음에 비례,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되어 있어요. 특히 어깨 쪽으로 넘어가는 명암의 톤이 제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강약의 표현까지, 톤까지, 그다음에 디테일까지, 그다음에 안면 근육들의 어떤 기울기, 각도까지 잘 잡아내어서 아주 훌륭하게 잘 그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욕심이 난다 하면 머리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좀 그렸더라면 생각이 들어요. 좀 아쉽죠? 그러나 아주 훌륭한 작품입니다. 자, 지금까지 소묘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 다음에 쉽게 우리가 집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신문지라든지 책에 나와 있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또는 가족의 모습을 연필로 그려보는 거지요. 여러분도 한번, 과제는 아닙니다만 한번 따라서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여러분이 계약해서 미술 시간에 인물화 그릴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자막으로 과제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이 강의 말미에 또 자막으로 나갑니다. 이 과제 두 가지는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구글 클래스룸에 입장하시면 먼저 출첵하셔야 됩니다. 출첵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안녕하세요 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장하시고 출첵을 하셔야 인사말을 쓰면 여러분이 입장한 시간까지 다 나옵니다. 그러면 그 인사 한 사람만 저는 출첵하는 걸로 간주하기 때문에 꼭 쓰셔야 됩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자,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